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큰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였다. 그 두 번째 에너지가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 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이렇게 지진대이다. 그리고 화산대는 화산이 이렇게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지역을 모두 통틀어서 변동대라고 한다. 변동대는 처음 나눈 말이니까 요 좀 용어 정도만 기억하고 있자.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지진대와 화산대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히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놓고 있자. 지진, 화산활동, 조산운동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판구조론이다. 판구조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구의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이고 이 판들은 멘틀 대류, 멘틀이 서서히 움직이게 되는데 이 대류에 의해서 이 판이 위에서 이동하게 된다. 판이 이동하면서 판이 경계에서 마찰이 생기겠지. 지진이 생기고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다. 첫 번째는 판과 판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판과 판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판과 판 사이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지. 이 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 전에 판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먼저 살펴보자. 자, 판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해양 지각, 대륙 지각이 있는데 해양 지각 아래쪽에 멘틀의 상승부까지 포함해서 이걸 암석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판이 되겠지. 자, 이 판은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를 합한 부분이야. 지각 더하기 멘틀의 최상부 이렇게 되겠다. 이걸 가리켜서 판, 암석권이라고 한다. 당연히 대륙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겠고 해양판은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겠지. 그리고 연약권은 암석권 아래 상부 멘틀, 그러니까 유동성 있는 대류가 일어나는 멘틀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한다. 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용어 정도만 알아놓자. 판 구조론에서 판의 경계는 세 가지밖에 없다. 판과 판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 아까 얘기했었지. 그걸 가리켜서 발산형 경계라고 한다. 이 용어 꼭 기억하고 있자. 방금 얘기했듯이 판의 경계 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 없으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 발산형 경계는 멀어지는 경계다. 그리고 당연히 멀어지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이 벌어진 틈 사이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이 판이 멀어진다는 건 이 멘틀이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서 판과 판 사이가 멀어지거든. 그러니까 멘틀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야? 상승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자, 요거까지 기억해 놓자.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지 요거는 꼭 외워야 돼. 자, 첫 번째가 해령이다. 해령은 해저에 있는 산맥을 말하는데, 자, 동태평양 해령. 자, 해령이나 말이 들어가지. 대서양 중앙 해령, 해령이나 말이 들어가. 이 다 외우지 말고, 해령이 들어가면 발산형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역이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리고 열곡대라는 게 있어. 이 열곡대는 역시 바닷속이 아니라 육지에서 판과 판이 멀어져서 골짜기가 생기는 것을 열곡대라고 해. 열곡은 골짜기, V자 모양의 골짜기를 말하고, 이게 V자가 계속 이어진 걸 열곡대라고 해. 역시 열곡대라는 말이 들어가지. 자, 꼭 기억하고 있자. 판의 경계에서 멀어지면 자, 지진과 화산의 활동이 일어나고 해령, 열곡대 이런 지형이 나타나게 된다. 멘틀은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자. 자, 두 번째 수렴형 경계다. 수렴형은 판과 판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다. 자, 판과 판 사이가 가까워지면 자, 판이 하나 소멸하겠지. 무거운 판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소멸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일어나는 지역을 섭입대라고 한다. 자, 요 부분이 섭입대가 되겠지, 그치? 판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자, 그리고 당연히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 자, 역시 수렴형 경계 기억해야 되고 섭입대라는 용어도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곳에 어떤 지형이 참고로 하나 더. 아까 전에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이 이렇게 상승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멘틀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강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강해야
판과 판 사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만나서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멘틀의 하강 부분이다. 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지형은 뭐가 있냐면 해구가 발달한다. 이 해구는 뭐냐면 여기 있지, 깊은 산 바다입니다. 왜 깊은 바다가 생기냐면 여기 땅이 말려 들어가니까 여기 되게 깊어져. 해구. 그리고 이렇게 일본 열도처럼 활 모양의 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가 호상열도라고 해. 해구, 호상열도, 섭입대, 그리고 습곡산맥,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는 수렴인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이야. 자, 해구 알겠지? 해저 골짜기, 섭입대 요거 들어가는 지역, 그리고 호상열도는 일본처럼 이 활처럼 생긴 섬 이렇게 되는 지형이야. 이거는 수렴인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추가로 습곡산맥, 안데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데 요 산맥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놓자. 자,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이다. 이 보존형 경계도 꼭 기억하고 있자. 시험 문제 3개가 비교해서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는 봐봐. 요 부분인데 지층, 그러니까 판의 방향이 이렇게 어긋나 있지. 요런 지형인데 여기는 판이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아.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진은 발생하는데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큰 특징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자. 그리고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 단층이 나타난다. 자, 그냥 단층만 기억하면 돼. 북아메리카 산드레스 단층 이래서 다 외우면 너무 길고 어렵잖아. 보존형 경계에서는 단층이 발견된다. 단층이란 말이 들어가면 보존형 경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